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마케팅 두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과 실제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 부분, 그러니까 목표를 수립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타겟 이용자를 파악하는 부분, 그리고 페이스북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 결과를 분석하는 등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전략 수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듯이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틱톡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소셜 플랫폼 미디어 서비스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페이스북이 가장 기본이고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어떤 이런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기업, 개인, 브랜드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그런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브랜드, 개인 기업들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친목이라든지 친구와의 소셜 활동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초보자가 마케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주를 받아서 그 소셜 어떤 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대행해서 마케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있다든지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소셜 네트워크의 마케팅이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런 업체를 맡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맡긴다고 하더라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그 맡기기 전에라도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은 본인들 회사에서도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페이스북이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친목이라든지 네트워킹을 위한 심플한 기능들이 주로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수익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추가되고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지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조금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예로 이제 인스타그램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은 그 사진을 포스팅을 하고 동영상을 포스팅하는 심플한 어떤 그런 소셜 어떤 미디어였는데요. 페이스북이 인수되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마케팅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조금 기능들이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쓰시겠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능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이 도표는 그러니까 단순히 꼭 페이스북 마케팅뿐만 아니고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품, 서비스, 어떤 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전체적인 과정인데요. 그 디지털 마케팅은 결국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보시면 이제 제일 윗단계가 가장 시작 단계인 awareness,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의 상품, 서비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타겟된, 그러니까 어떤 집중하는 어떤 고객군 또는 청자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브랜드나 상품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서비스를 자꾸 노출을 해서 친숙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이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어떤 뭐 흥미가 있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뭐 비디오, 동영상 같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그 페이지를 방문하게끔 페이스북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린다든지 비디오를 올려서 그 페이지를 계속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게 함으로써 그 인지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뭔가 비용을 지출을 해서 광고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서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서 그 이용자들에게 이 상품이 있다는 것을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활동이 바로 어웨어니스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는 직접적으로 어떤 상품이라든지 뭐 서비스나 브랜드를 뭔가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그 자체 상품과 브랜드 그런 것들 이제 이미지 자체를 이제 자꾸 알리는 단계가 바로 어웨어니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인터레스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윗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지도를 올리다 보면 차츰 사람들이 어떤 이용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컨텐츠를 계속 올린다든지 페이스북에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컨텐츠를 좋아함으로써 그 브랜드나 상품이나 이 포스팅을 하는 어떤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인터레스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레스트 단계에서 이제 단순히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호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흥미 단계에서 desire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뭔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흥미로운 단계를 넘어서 이게 뭔가 좋아하게 만드는 단계를 거쳐서 뭔가 교감을 하게끔 그래서 브랜드나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어떤 그 이제 좋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 상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나 상품 브랜드와 어떤 서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나의 뭐 정보를 이메일 정보라든지 또는 뭐 지속적으로 이메일 정보를 제공을 해서 컨텐츠를 이제 자동으로 뭐 이메일로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피드를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이어 단계고요. 그리고 이 디자이어 단계에서 이제 컨택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연락처 정보,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같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브랜드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의
이제 잠재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집된 고객 정보들이 바로 어떤 로열티가 높은, 충성도 높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에 있는 액션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단계에 있는 awareness, 그러니까 인지도를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단계로 가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액션, 그러니까 서비스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게끔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매출 창출 단계까지 가는 단계가 바로 액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구글, 링크드인 같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채널들이 동일하게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노출하고 이제 점점 호감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충성 고객군을 만든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뭐 웹이라든지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거의 매일 접속을 하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자기랑 이제 친구를 맺은 그런 어떤 그 상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이제 거기 컨텐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잠재적인 고객, 잠재적인 자신의 충성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노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어떤 이용객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이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으로 전략적인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지 어떤 뭐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뭐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마케팅이나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단계가 바로 올바른 목표를 수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목표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나의 상품, 나의 서비스를 마케팅을 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세워야지 그 다음 단계들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또 전술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도표에서 보시듯이 페이스북에서 마케터들이,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018년 정도에 조사된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글로벌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보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듯이 첫 번째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마케터들이 세우는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브랜드나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겠다. 34%가 바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 어떤 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 어떤 그 층을 넓히겠다라는 것이 바로 21%입니다. 그리고 다음 11%, 그러니까 세
그러니까 상품 판매 자체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이런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가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웹 트래픽, 그러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든지 웹페이지의 방문객 수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네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세우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브랜드나 상품 인지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통계 자료가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페이스북을 써서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도대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참고로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이 어떤 목표를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쓰는지를 참조를 하면 그런 어떤 참조된 다른 목표들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상품, 뭐 또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뭐 타겟 고객,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전략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주 타겟 고객층이 누구냐, 그리고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전략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일즈의 어떤 뭐 퀄리티를 올리겠다, 품질을 올리겠다든지 또는 세일즈를 한번 성공적으로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어떤 타겟 고객, 그러니까 이제 뭐 연령대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연령대의 그 상품을 홍보하겠다,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겠다, 그런 목표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목표고, 정확하게 나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타겟층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비용 대비, 시간 대비, 에너지 대비로 효율적으로 그 타겟 고객들을 공략을 하고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어떤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또 페이스북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브랜드나 회사 이미지를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의 그 어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한다든지, 또는 회사와 관련된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노출하는 등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나 조직들은 뭐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페이스북을 쓰실 수가 있는데, 뭐 회사의 어떤 그 담당자들과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올린다든지, 또는 회사의 근무 환경을 올린다든지, 뭐 또는 요즘은 또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코믹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게끔, 또는 회사의 어떤 근무 환경이 좋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 회사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수립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과 어떤 여러 가지 전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페이스북 마케팅에 위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타겟 이용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잠재적인 고객군이 누구고, 그리고 어떠한 잠재적인 고객 타겟층을 파악을 해서 집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어떤 연령대, 그런 어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도표에서 보면 이 통계는 이제 글로벌 통계이고요. 2019년도에 그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층에 대한 정보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별로 나와 있고요. 성별로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성별은 어떤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떤지, 연령대는 보면 30대에서 49세 사이가 79%, 그리고 18세에서 29세 사이가 79%,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 사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채널이 페이스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측면에서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지역 기반은 어디인가, 그리고 인컴,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페이스북 이용자, 그리고 교육 수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통계는 글로벌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도표가 말해주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말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낮은 연령대에 타겟으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채널이 더 좋은지도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페이스북 하나만 집중하고 아니면 다른 소셜 네트워크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믹스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연령대나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나이 연령대, 그다음에 이제 소득, 교육 수준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으로 어떠한 연령대에 어떤 소득군을 집중해서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이렇게 이제 타겟 이용자들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쓰는지를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포스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보지 않는 시간대에 올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그 페이스북을 보는 시간대 직전이라든지 한두 시간 전에 새로운 정보를 올린다면은 더욱더 어떤 마케팅 효과가 올라가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시간대, 어떤 요일대, 어떤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해서 페이스북에서 머물면서 정보를 소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진한 곳이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접속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간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내용은 글로벌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평균 통계이고 10대나 20대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40대, 50대가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비즈니스의 타겟 고객군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고객군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일단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수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케팅을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는 측면에서는 수요일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포스트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날짜라고, 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약간 늦은 오후 시간대, 10시나 11시 정도부터 오후 2, 3시 시간대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그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기에 추천되는 시간은 바로 수요일 11시에서 한 1시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일에 상관없이 이제 포스트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올린다고 할 때는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뭐 주중에 올린다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이제 포스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라고 이제 통계 자료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그 주중에서 그 주 중에 가장 적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중보다는 주말이 좀 더 야외 활동이 많아질 것이고, 야외 활동이 많으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나의 상품 서비스 그런 비즈니스를 인지도를 올리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주말보다는 주중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주중에서도 오전 시간대에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면 좀 더 많은 이용객들에게 그 어떤 컨텐츠들이 노출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 자료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컨텐츠가 올리고 새로운 포스트가 되고 피드가 되는 것은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통계를 통해서 짐작을 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스케줄을 잡아서 올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노출이 되기 좋은 시간대를 골라서 포스팅을 한다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글로 된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 기반의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올리는 컨텐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링크를 걸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좀 더 뭐 외부 페이지와 연결이 돼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통계 자료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객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소셜에서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나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 그런 페이지 광고를 보고 이제 원하는 타입의 컨텐츠가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 컨텐츠가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더 원한다라는 것을 이 통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컨텐츠를 올릴 때 그 링크를 꼭 첨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이 어떤 브랜드나 광고를 봤을 때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세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단순히 이제 그 제한된 공간이나 제한된 정보인 페이스북 컨텐츠보다는 그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상세 설명을 하는 웹페이지로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링크를 꼭 보고 싶다는 그런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선호하는 컨텐츠들은 이제 예상하실 수 있듯이 그래픽이라든지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 구성된 컨텐츠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믹스드된 전략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는 그래픽 또는 비디오로 구성된 컨텐츠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추가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그러니까 타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소셜 마케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채널마다 그 고유 특성이 있겠죠. 그 고유 특성에 맞게 어떤 컨텐츠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채널인 소셜 네트워크 채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스냅챗, 트위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링크드인은 약간 좀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커리어라든지 또 전문적인 자신의 어떤 뭐 성과라든지 직업적인 커리어 경력들을 많이 이제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링크드인인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3개 정도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소셜 채널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좀 일종의 약간 범용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라고 봤을 때 인스타그램은 좀 더 그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에 포스팅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된 그런 그 인스타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로 이해하시면 되고, 링크드인은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생활이나 뭐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더 자기의 프로페셔널한 어떤 뭐 커리어나 직업적인 그런 부분의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마다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은 컨텐츠 타입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비디오나 뭐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쪽이 텍스트나 이런 쪽이 좀 더 컨텐츠가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은 텍스트나 이런 거 광고보다는 주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아니면은 좀 더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링크드인은 첫 번째가 어디언스 인사이트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유익하고 좀 뭔가 영감을 줄 수 있고 좀 교육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효과적인 그런 소셜 네트워크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루는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타입의 형태의 컨텐츠는 비디오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또는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광고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어떤 방식의 형태의 컨텐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고 전략을 뭐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광고 전략들이 있고 목적들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영하는 뭐 온라인 비즈니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은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그 광고를 하는 것 위에 그냥 어떤 운영자가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흥미로운 뭐 이미지, 사진, 텍스트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히 광고만을 한다든지 또는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간접적인 브랜드 인지를 올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보다는 두 개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창의적이고 뭔가 좀 흥미가 가는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이 컨텐츠가 내가 이제 홍보하려고 마케팅하려고 하는 상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만 있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어떤 사용자의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보다는 재미도 있으면서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브랜드가 이렇게 관계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품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안에 뭐 로고를 배치를 한다든지 상품을 보여준다든지 노출시킨다든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이 컨텐츠가 이 상품 컨텐츠를 보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컨텐츠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컨텐츠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객이, 사용자가 시간을 들여서 또는 어떤 자기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서 컨텐츠를 봤는데 어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컨텐츠다 했을 때 그 컨텐츠 끝에 예를 들면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폰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익한 관련된 어떤 산업과 관련된 아니면은 뭐 상품과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그런 어떤 뭔가 보상이 들어가는 식의 컨텐츠가 만들어져야지 고객이나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뭔가 어떤 그 좀 더 뭔가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고객이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액션, 그러니까 뭔가 다음 단계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게끔,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클릭을 해서 다른 링크로 넘어가서 좀 더 그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알고 싶게 한다든지, 또는 정말 그 상품을 바로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드는 등의 어떤 뭔가 다음 단계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브랜드 인지도나 뭐 컨텐츠는 좀 더 간접적인 형태의 어떤 광고 전략이라고,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을 때, 광고는 뭔가 좀 더 직접적인 형태의 마케팅 수단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어떤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하지만 뭐 비용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광고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뭔가 신중하고 좀 뭔가 더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선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상품을 노출하고, 광고 자체도 광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만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컨텐츠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끼어들어서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자체도 매력적인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 자체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한 광고를 노출시키면 안 되고, 계속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때 또 전략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집행한 또는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실행했던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추적해보고 결과를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페이스북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와 다르게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분석 툴이 있고, 또 그 페이스북 분석 툴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제공하는 분석 툴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이제 뭐 유료로 분석 툴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단한 기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케팅 활동을 하고 또 광고를 하고 집행을 했을 때 그 집행했던 결과와 내가 투자했던 비용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집행을 했을 때 성과가 원하는 만큼 나지 않을 때는 전략을 수정을 하고 좀 더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광고나 마케팅을 집행을 하셔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런 방식의 마케팅을 했을 때는 비용 대비로 낮은 효과로 계속 마케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반드시 꼭 분석 툴이라든지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점이 있다면 반영하여서 수정한 다음에 마케팅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페이스북 마케팅 두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 마케팅 어떤 전체적인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목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마케터들이 세우는 목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타겟 이용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광고를 집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마케팅 이제 투자 대비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분석 툴을 데이터 기반으로 꼭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어떤 그림 그리고 전략을 수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페이스북 툴을 광고와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툴을 써보는 실습을 시작을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셋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매니저, 그러니까 광고와 관련된 계정 및 페이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관리자를 생성하는 법, 그리고 광고 계정과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 학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